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인 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항소심도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대선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검찰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글쎄요, 빠르면 5월에도 최종심이 나올 수는 있다는 게 일부 법조계의 의견인데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최후 진술을 좀 비교해보니 1심과 비교하면 뭔가 뒤로 물러선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1심 대비로 진술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게 기억이 소실됐다. 혹은 진술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 즉흥성 때문에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좀 과장될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반추해 보면 결국에는 나는 대장동 비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는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매우 어렵다. 전체 무죄가 선고되기 매우 어렵다라고 보고요. 주진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1심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 어제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는 내 기억 진실이라 밀었다. 이건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국토부 협박과 관련해선 지난 1심 때는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런데 화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 표현상 저에 부족합니다. 변호사로서 무죄 나올 게 어려울 보이니 이제는 100만 원 미만 전략을 쓰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이걸 조금만 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이게 1심 때 이야기고 저는 주진우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어떤 부분이죠? 오히려 항소심에서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거짓말한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 이야기가 싹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진실이라고 믿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야기한 것이 객관적 사실은 아니지만 하지만은 내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기억하고 내 입술에 말하고 상치가 되는 게 그게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여기 필통이 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필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여기에 필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거짓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인, 고의적인 뭐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긴 하지만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그 이야기가 싹 바뀌었는데
휘둘렀는데 재판부에서 1심에서 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항소심에서 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원칙적으로는요. 예. 피고인이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더 진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피고인이 다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리했던 진술, 1심의 진술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에선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 말씀은 주진 의원은 1심 대위 뭔가 무죄 전략에서 선거만 나가자는 전략이 아니라 뭔가 여전히 내 귀여운 진실이라고 빌었다. 다음 화면 보면 여기서도 과하게 표현했다. 표현상 저의 이런 부분도 여전히 무죄 전략의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성남시 국토부를 성남시가 압박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1심에서. 압박은 협박보다는 조금 완화된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박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남시가 나에게 부담을 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종상행위 4단계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말실수를 했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계속적인 무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서 여러 언론 인터뷰도 하고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 한 특정 유튜브에 출연해서 어제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조금 전 목소리 한번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볼까요? 2심이 만약에 이제 1심이랑 비슷하게 나오면 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봐요. 대표님은 뭐 이제 정지돼야 된다가 다수설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법률가인데 검찰이 후보들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막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선거 도중에 기소해버려. 이 사람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럼 여기는 기소 못하고 저기는 기소됐으니까 재판하고 이 말이 됩니까? 검찰이 국가의 운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막 다 기소해놔버리겠네 그냥 일 못하게. 저는 내 얘기는 아니고 예. 저는 상식에 비추어서 제 사건을 판단해보면 다 알 일이라서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러면 저러면 가정에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유무죄는 모르겠고 고마워하시죠. 내 얘기는 아니고 뭐 그만하시죠 뭐 이런 표현도 이재명 대표가 썼는데 특히 조금 더 김문기 처장 아냐 모르냐가 이재명 대표에서는 해볼 만하다, 무죄로 뒤집을 만하다고 보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최진봉 교수님, 사실 이 백현동 용도변경 이거는 공문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엉뚱한 공문을 읽었던 착각이 있었다. 국감 때 시간 제한 탓에 눈치를 봐서 발언을 많이 줄였고 기억에 의해서 압축적으로 말했다. 근데 그때 모든 국감, 뭐 이른바 대선 출정식이라고 해서 모든 언론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었는데 시간 제한 탓에 눈치를 봐서 국감 발언을 줄였다. 이것 때문에 좀 오늘도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감장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로 그때 거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 생중계도 됐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 국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방송사 카메라들이 와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 또 국감장에서 본인이 논리를 피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발표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설문이나 이런 건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지만 실제 질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또 복잡하게 얽혀서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발언이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에 의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에 의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반응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결국 기억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그다음에 기억, 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한 것은 이것이 뭐 만약에 그 내용이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오류가 있는 발언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어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어제 검찰은 이걸 유권자를 기만한 거고 0.73% 차로 근소한 차이로 대선이 이제 당락이 결정됐기 때문에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뭐 대장동 의혹이든 백현동 의혹이든 그 부분을 좀 유권자들에게 나와 관련 없다는 걸 하기 위한 의도적 거짓말이다. 대통령 당선되기에 거짓말했다는 검찰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보통 7, 80만 원, 90만 원 나오는 건데 나만 징역 2년 구형했다.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아까 유튜브 오늘 발언도 봤지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이재명 대표는 프로입니다. 뭐냐면 저런 토론이나 발언에 굉장히 익숙하고 또 본인의 참모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날 국감장 보시면 판넬까지 다 준비해 왔어요. 그걸 보이면서 왜냐하면 저 국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김은혜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정말 많은 준비와 함께 보통 저런 거 하면요. 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니다. 이 가상의 어떤 걸 통해서. 그런데 그게 그때 그냥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냥 실수했어요. 라는 게 일단 말이 되지가 않고 지금 이제 좀 전략이 달라진 게 1심에서는 나 지금 협박받아 맞다라고 했는데 예. 의외로 형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사실은 그때 조금 실수했고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는 형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 보면 다 아시지만 검찰이 여러 개 있는데 선택해서 하잖아요. 보통 7, 80만 원.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이제 배지가 살아나고 100만 원 이상만 되면 사실 배지가 다 날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선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싸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1심에서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2심에서는 좀 더 이 재판부의 아량을 촉구하는 현실적인 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싸게 해달라는 표현이 뭐야 한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는 거 그만큼 무죄에서 조금 돌아선 거 아니냐?